많이 기다리셨죠?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갔나? 바로 이제 결국은 이런 수소를 이렇게 다량의 수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또 관련된 기술이 또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또 저희가 기술적으로 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특정 기술을 얘기하기보다 이전에 지금 보면 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수소의 생산 방법은 이제 화석연료에서 개지를 통한 지금 수소를 얻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더 나아가서 향후에 이제 블루나 그린 수소를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대량의 수소 생산 방법 말고도 지금 보면 이제 그 바이오 메탄에서 수소를 꺼내서 지금 최근에 아마 수소 충전소가 구축이 됐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쓰레기나 폐플라스틱에서 또 수소를 또 꺼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금 충남에서는 또 해양 미생물을 통해서 수소를 또 생산한다. 이런 부분을 시점 지금 파일럿 플랜트가 지금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박진남 수소 PD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수소 생산 기술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수소의 물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뭐 당장은 모빌리티용으로 쓰겠지만 어쨌든 그 수소 경제 이행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 국내 생산만 거의 200만 톤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수소를 원하는 게 저가의 그린 수소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사실 메이저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부생 수소하고 천연가스 개지를 이용한 그레이 수소 또는 거기에 CO2 이제 해수를 붙인 블루 수소. 그 다음에 사실은 그린 수소만 하더라도 메이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현재 뭐 아직까지 전기 요금이라든가 수전의 국내 기술이라든가 물론 수입을 하면 해결은 되겠지만 그린 수소도 조금 장벽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뭐 지금 이미 충주에 이제 뭐 준공이 되긴 했지만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술이고 어느 정도의 양을 생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소 경제에서 생각하는 수소의 물량을 볼 때 그거는 좀 상징적인 의미지 그게 이제 거기에서 뭐 큰 부분을 차지할 수는 없고 하지만 이제 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이제 뭐 있는 한도 내에서 활용한다는 거고요. 바이오매스까지는 뭐 그 정도 카테고리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이외의 이제 뭐 폐기물 처리해서 수소를 만든다든가 기술 제한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양 미생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쪽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상업적으로 가기에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폐기물 처리 수소 생산 같은 경우에는 정과정 분석을 해보는 게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그쪽은 사실 수소 생산이라기보다는 폐기물 처리가 더 주된 일이고 수소 생산이 부수적인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뭐 수소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으로 인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그런 실행 수단으로서 지금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큰 공급적인 역할을 못 하더라도 자원의 재순환이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어쨌든 뭐 저희가 지금 그 수소 경제에서 지향하는 건 결국 그린 수소인데 이 그린 수소의 핵심은 결국 수전의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수전의 기술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 현재 이 수전의 기술, 해외 기술과 국내 기술을 좀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와 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창희 박사님께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그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효율만으로 따졌을 때 또는 규모만으로 따졌을 때 뭐 가격 그런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부하 변동성 뭐 굉장히 많은 범위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서베이를 통해서 봤을 때 한 70%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70%라는 게 어떻게? 그 전체적인 그 해외 기술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70%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그 어떤 시장에서 나왔을 때 그 70%가 어떤 의미인가 정말 그러면 시장의 마켓을
우리가 70%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건가? 아니, 70%는 아니겠죠. 나머지 그 퍼센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완전히 뭐 게임 자체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위기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아무런 투자도 없이 또는 예. R&D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속성도 없이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연구 기간도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수준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다는 걸 보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저희가 이제 많이 이렇게 뭐 지금 PD님께서도 오시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팔로우업을 할 때는 해외 어떤 벤치마킹을 하면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가면서 기술을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들을 우리가 먼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이 따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럼 우리 마음속으로 그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도 아직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도로 갈 때 필요한 어떤 그 제도적인 뒷받침, 그다음에 R&D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어떻게 보면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 다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지금 보면은 제가 한번 봤을 때는 원천 쪽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논문도 나오면서 굉장히 특이한 아주 새로운 소재들도 나오는데 그러면 TRL이 높은 어떤 산업계 쪽까지 가다 보면 그 갭이 너무 크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제도적으로 조금 연결을 좀 시켜줘서 또 기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좋은 원천 연구들이 바로 상용화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브릿지되는 그런 기술들을 과거에는 좀 많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받쳐주게 된다면 저희가 그래도 수준의 기술에서 선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외국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아마 오늘 플러그파에서도 오셨겠지만 가이너라는 회사에서 시작을 했을 거고 DOE 프로젝트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카렌 수전회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거의 1세대 수전회로 해외가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을 이끌었다면 2세대로 탈바꿈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1세대 시간을 굳이 소모할 필요 없이 바로 2세대로 간다면 제적 강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그런 기술을 선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제가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창희 박사님께서 일단은 수전에 관련된 기술, 그다음에 해외 기술과 국내 기술의 어떤 차이, 이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수전회가 기술 보완이 기술 선진화가 가장 그게 일단 우선시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관련된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아마 그것뿐만 아니라 제도라든가 어떤 시장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물론 일부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제 그런 부분을 또 많이 평상시에 많이 분석을 하시니까 우리 이태희 박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수소를 공급한다고 할 때 메인으로 기술로 했던 것들이 결국은 청정으로 본다고 하면 블루 수소 아니면은 수전의 수소. 딱히 그린으로 특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계속 앞에서 얘기 나왔지만 현재도 지금 그린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모든 그러한 수전의 설비를 재생에너지에 직접 연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제도적으로 아리백이라는 제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PPA와 같은 계약과 같은 것을 통해서 개통의 전환을 쓰더라도 그것이 그린 에너지를 사용해서 인정을 받아서 재생에너지 썼다고 여기가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전에도 동일하게 개통의 전기를 쓰더라도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린 수소가 인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직접 연계가 아닌 그냥 수전의 설비, 전력을 사용하는 수전의 설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 이거 동일한 선상에서 원자력 수소도 동일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원자력도 지금 경제성을 본다고 하면 저희가 원자력 수소에 대한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수전회가 24시간 돌아가는 것이 가장 지금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수소 수요가 확보가 될 경우에
일단 국내 수소 수요 확보가 우선이겠죠. 그러니까 철강이라든지 화학단지라든지 24시간 수요가 있는 곳이 저희가 개발이 되면 원전 수소라고 할 수 있는 수전의 설비가 들어와서 좀 극단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원전 PPA까지도 고려를 해서 24시간 수소를 생산을 해서 직접 산업단지에다 공급을 하는 방식도 저희가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아마 그만큼 시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많은 대량의 수소가 필요로 할 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도 아마 시장에 따라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저희가 그레이 수소 그리고 지금 금방도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그린 수소 그 사이에 지금 대표적인 게 블루 수소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 수소는 지금 현재의 기술로 가장 많은 대량의 수소를 뽑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생산한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블루 수소는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재활용하거나 또는 이제 깊숙이 묻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블루 수소가 그린 수소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상당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기대인데, 이 블루 수소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기대라든가 우려라든가 아니면 전망이라든가 이걸 누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까요? 우리 박 PD님께서 네, 먼저 뭐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블루 수소는 이제 기술이 뭐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CCUS니까요. 카본 캡처, 회수하는 기술. 대부분 이제 액화탄산 형태로 회수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U는 이제 활용, 유틸리제이션이고 S가 이제 시퀘스트레이션, 이제 땅 속에나 지저에 해저에 묻는 기술인데요. 첫 번째 있는 회수 기술은 사실은 크게 난이도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그냥 일반적인 화학 공정이나 사실 투자만 하면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데 그 뒤쪽으로 가면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당장 처음에 나왔던 게 사실 CCS로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지중해 저장하는 거는 이제 저장소에 문제가 있죠. 저장소에 문제가 있어서 뭐 우리나라가 좀 아쉽지만 재생에너지도 그렇고 그런 걸 땅속에 저장하는 데 있어서 지질 구조가 필요한데 그렇게 좋은 지질 구조는 아닙니다. 물론 이 계산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통계적으로 통상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의 CO2 저장 용량이 한 15톤 정도 된다고 이제 리포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불충분하고요. 대부분의 가장 유리한 곳은 해외 유전이나 가스전. 유전이나 가스전이 있으면 이제 거기 빼내고 난 빈 공동에 넣어서 인핸스드 오일 리커버리나 가스 리커버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중의 효과가 있는 거죠. 처리하고 이제 그게 가장 좋은데 일단 국내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고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CO2를 이제 시퀘처럼 이제 저장하는 방법은 국내 저장 플러스 해외 저장, 해외의 저장소를 찾는 노력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외 저장에 이제 양이 더 많죠. 그래서 일단 블루 수소를 생산하려면 일단 저장 기술이 확보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저장에 당연히 비용이 엄청 추가됩니다. 뭐 이송, 저장 기술, 회수 기술은 비용이 추가가 되고 그다음 또 하나의 이제 사실은 CCS로 가다가 S에서 난점이 너무 많으니까 한계가 보이니까 이제 CCU로 또 돼서 지금 CCUS가 되는 건데 대부분의 CCU 기술은 전제 조건이 저가의 그린 수소를 대량으로 공급받는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이게 뭔가 이거 뱅글뱅글 도는 이야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뭐 셀프 사이트처럼 비슷한데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고리를 풀지 않는 이상은 사실 CCU가 그렇게 아주 쉽게 우리 주변에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시간이 굉장히 문제인데요. 블루 수소는 절대로 궁극적인 기술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무탄소 전력을 이용해서 CO2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가 가장 궁극의 기술이긴 한데 그게 되는 동안에 과연 블루 수소가 버텨줄 수 있겠느냐? 저는 이제 버텨주기를 희망하는데 그렇군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은 기업들이 사실 블루 수소 투자 계획을 밝혔고요. 이미 이제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또 큰 기대도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 수소가 바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를 배출 없이 우리가 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블루 수소한테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실 때는 꼭 전망이 밝지만 않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좀 블루 수소 같은 경우는 좀 집중적으로 좀 요소 기술에 관련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한번 좀 다뤄보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고요.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될 만한 기술들을 조금 들여다봤고요.